네, 지수가 많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낙폭을 다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45포인트, 코스닥은 상승폭이 약간 더 커져서 520포인트 바로 턱 밑입니다. 0.4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시황 보시죠. 오늘장 한 줄 전략, 우리투자증권 이무진 연구원, 독일 헌재 ESM 가처분 신청 기각, 유럽 리스크 불확실성 여전히 잔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FOMC 앞둔 관망 심리가 우세하다면서 종목별 접근 유리하다고 합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 자동차 건설, 일부 IT주 단기 트레이딩 접근,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FOMC 회의 포함 금통위 동시만기 경계감으로 눈치 보기 예상. 유럽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별주에 투자하자는 전략을 세우는 쪽도 있고 또 그 관망세를 보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 이무진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이 정도면은 큰 흐름은 없는 것 같아요.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오늘은 좀 유럽 쪽 얘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독일 헌재가 ESM 가처분 신청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건부를 단 어떤 기각인데요. 일단 조건부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독일 어떤 ESM 익스포저가 분데스탁의 동의가 없이는 출자 규모가 1,900유로를 넘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은 사실 현재 ESM 출자 규모가 5천억 유로라는 점에서 독일의 출자 비율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떤 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기 때문에 좀 조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시장 영향은 어떤 도미노 현상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방압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떤 그리스 긴축안 의회 표결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리스 이제 10월 초에 있는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 실사 최종 보고서가 남아 있고요. 어떤 긴축안에 대한 그리스의 또 의회 표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유로존 쪽은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가 긴축안 통과 아직 못했고 또 트로이카가 언제 차기 구제 금융에 대해서 집행할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도 긴축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좀 더 유럽 문제 근본적인 해결로 갈 수 있는데 좀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다른 변수보다도 유럽 변수를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시장에서 꼽아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우시죠? 예, 여전히 일단 유로존 쪽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유로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나 어떤 건설주에 대한 좀 비중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낙폭이 좀 과대했을 때는 단기적인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 건설, 또 조선 쪽도 있잖아요. 이쪽도 역시 보수적입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유로존 리스크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다른 은행이나 건설보다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조금 더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유로존 리스크 쪽에만 좀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제 좀 더 펀더멘털에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펀더멘털도 그리 좋은 건 아니죠, 현재 조선주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업종보다는 이제 은행이나 건설보다는 조금 더 양호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주는 드라기발 랠리 지지난달 말부터 한 달 동안 나왔을 때도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인데요. 지금 또 시장에서 유럽의 문제 해결 기미에 따른 반응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좀 더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군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은행건설 같은 유로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는 쪽은 좀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우자는 시각이었습니다. 유럽